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친문의 구심점이라고 불리는 김경수 전 지사가 결국 오늘 복권이 됐습니다. 정치적 족쇄가 풀린 셈이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재가를 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가 꽤 궁금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제철에서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요. 제가 오늘 더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좀 존중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말씀 이미 드린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먼저 박상수 대변인님. 오늘 메시지가 중요했어요. 이제 복권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공감하기 어려워하는 분들 많다. 그렇지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 선을 넘지는 않으면서도 내가 반대했다는 건 기록에 남기고 싶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내부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의견을 이제 당심이나 민심을 모아서 전달한 것은 뭐 예.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기정사실이고, 그것이 외부에 이렇게 좀 알려진 것이 뭐 저희 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지금 알려진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이 됐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게 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대하여는 특별히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근데 그것은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 반응이고 답변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공감 못하는 사람들이 많겠다고 하면서 거의 직접적인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은 확실히 표명한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당 게시판에 뭐 9,000개 정도, 어제는 뭐 6,000개라는데 예. 뭐 9,000개 정도의 글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데, 예.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글이 쓰여지고 있다면 당 대표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대표를 하고 그 부분을 언급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지금 어제 사선 의원들까지도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당원부터 사선 의원까지 거의 전당적으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당대표로서 언급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우 대변인님, 속도를 좀 내볼게요. 할 말은 했지만 선을 넘지 않고 확전은 자제했다. 그런데 이제 대표 취임하자마자 이런 어떤 이슈와 건건이 대통령실과 한 대표 본인 생각이 다를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이견을 표출하겠다. 그런 예고 성격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실과의 이 이견을 표출함으로써 좀 많은 걸 얻었어요. 첫 번째가 보수 민심을 대변하는 대변자의 역할이라는 포지션을 하나 얻었고요. 한 대표가요. 예. 두 번째는 사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의 세를 규합할 정도로 당의 어떤 세를 확실히 이제 모으는 데 성공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대통령의 그 고유 권한인 이 사면 복권권까지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측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이 이 정도도 말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뭔가 그 할 말은 반드시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명확한 스탠스를 잡았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당에서 할 얘기는 하겠다라는 그런 예고편의 성격을 이번에 보여준 거고요. 이것은 아마도 그 앞으로 윤한 갈등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이슈에서든지 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폭탄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큰 뭐 몇 차, N차 윤한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자막에 잠깐 지나갔지만 이견을 언제든지 건마다 이슈마다 표출할 수 있다는 예고 성격의 한 대표 말이다라는 해석들을 두 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뭐 박상수 대변인께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으로 결정이 되면서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여기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입니다. 당원 게시판에도 10,000건에 이르는 항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나는 현실은
민주당이 부결하기는커녕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더 심하다니까요. 그래요? 반발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뭐 양정철 씨, 뭐 그다음에 박영선 씨에 대한 기사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뭐 비서관이 언급을 한 걸로 인해서 그 보도가 나갔으니까 이게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당원들의 느끼는 분노감은 더 큰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런 결정을 뭐 아직 내려진 거 아닙니다만 이게 온당치 않지 않느냐,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이런 반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김종혁 최고위원의 말은 오전 11시 반쯤 점심 즈음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을 발표 전에 했던 인터뷰 내용인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얘기. 이례적입니다.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이 거의 10,000개가 넘는 댓글, 10,0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일단 한동훈 대표 쪽을 옹호하는 댓글. 한동훈 대표가 좌파라더니 진짜 좌파는 대통령 아니냐. 대통령이 탈당해서 김경수 전 지사하고 창당해라. 김경수 전 지사 통해서 한동훈 대표 밀어내는 계략이라. 이런 댓글도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저희 당의 당원 게시판이 사실은 평소에는 조금 조용한 편인데, 그러게요. 예, 사실 특정 이슈가 있을 때는 조금 뜨겁습니다만 사실 최근 이슈 중에서는 가장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기엔 배경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잘 아신 것처럼 가장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게 이제 정치적 이벤트로 이제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선에서 지금 민주당은 보면 전통적으로 BBK의 김대엽 사건부터 해서 가장 최근에 김만배 신앙님 사건까지 계속해서 좀 여론 조작을 해왔는데, 특히 드루킹 지금 사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대법에서까지 유죄 확정이 된 사건이면서 굉장히 민주주의에 위협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다. 두 번째는 김경수 전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한 것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사과가 없었죠. 예, 2022년 사면할 때도 12월 때 사면할 때도 원치 않은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 할 정도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권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굉장히 격앙된 어떤 생각으로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게시판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홍석준 의원 개인적인 의견도 잠시 뒤에 여쭤볼게요. 이동학 의원님. 네. 근데 특히 아까 김진욱 대변인 말씀처럼 뭔가 보수 정당의 대변자로서 보수의 목소리를 들어서 얘기한 거다. 한동훈 대표 사실 전당대 내내 뭐 진중권 전 교수나 김경률 전 비대위원 친하다고 해서 좌파 논쟁이 있었는데, 아니 김경수 전 지사 복권하는 거 보니까 진짜 좌파는 대통령이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당원 내부에서 게시판에서는 주로 한동훈 대표를 감싸는 듯한 댓글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저게 김경수 지사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를 밀어낼 수가 있나요? 김경수 지사가 지금 아직 한국에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연말에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연말에 들어올지도 미지수입니다. 어떤 변수가 생겨서 내년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내후년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들어올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닙니까? 높지만 그러면 대통령 선거까지 자기들이 캠프를 띄워줄 것도 아니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선에 나가고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고 심지어 한동훈 대표까지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전 다 소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의 기본적 태도가 저는 이 한동훈 대표가 저런 지적들을 할 때 민주당 쪽만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 진영만을 보고 지금 저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정말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가려면 하나의 일관된 선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 측 모두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홍석준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 혹은 사과하지 않았다. 지금 이번에 함께 풀려나는 보수 인사들 역시도 엄청난 댓글 조작, 그다음에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하고 원세훈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그냥 김경수 지사를 껴 넣어가지고 시선 돌리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서 지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지금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뭐 제가 반론차는 아니지만 원세훈, 조윤선 이분들은 다시 현실 정치로 복귀할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정치 족쇄가 풀리면 언제든 뭐 대선이든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된다는, 뭐 언론에 당연히 주목할 수 없다는 건 제가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한동훈 대표 비판하는 댓글도 몇 개 있긴 해요. 사면시켜놓고 이제 와서 반대한다. 코미디다. 어떻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폄훼하냐 이런 얘기인데 아까 홍석천 의원 말씀처럼 10,000개 가까운 댓글이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에 줄줄이 올라간다. 특히 반대 댓글 더 많다면 그만큼 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뜨거운 감자일 겁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종혁 최고위원이 했던 얘기는 당원들의 원망이 심하고 과거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국무총리 설 일부 보도 때보다 당원들의 반발이 더 심하다. 박상수 대변인 이번에 대변인 새롭게 맡으셨으니까 실제로 당원들의 반발이 그렇습니까? 굉장히 거셉니다. 굉장히 거세고 이번에 나타나는 이 반발은 소위 말하는 한동훈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가세를 해서 더 뜨겁게 지금 그 반대의 분위기가 타오르는 분위기인데 사실 이곳 채널A 방송국이 있는 이 광화문도 주말만 되면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밝혀내라고 하는 집회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이분들이 우리 보수의 가장 오래된 전통 지지층들인데 이분들이 또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번 사태를 대통령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밝혀진 부정선거의 명백한 부정선거 사범의 복권을 지지해야 되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구조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우리 당에 있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중에 정말 한동훈 대표가 싫다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현재 이 김경수 복권에 있어서 반대의 입장으로 그냥 일치단결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받은 지지율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 어찌 보면 가장 유력한 그 퍼센트라고 생각하는데 7%인가요? 17% 정도 되는 그 퍼센트의 대부분이 이번에 이 복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거센 반대가 이렇게 결집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수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탕평도 좋고 통합도 좋지만 친문 사람들 총리 앉히고 비서실장 앉힌다는 일종의 설들. 그때보다 당원들 반발이 심하다. 그래서 당원 게시판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 댓글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당사자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여쭤볼 게 바로 있어요. 왜냐하면 박상수 대변인께서 SNS에 시나리오를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에 복권이 됐을 때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됐을 때 이제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에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고 2032년까지 보수가 본인들의 가치를 본인들의 권력을 갖고 오기 힘들다. 이런 글도 쓴 거 기억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면 저는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이 사면과 복권의 문제가 정치공학적으로 다뤄지는 게 너무 좀 아직은 수용하기가 힘든데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가 분열될 것이다. 이러면 우리 보수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있지만 반대로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이동학 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세를 모으고 당장 3년 뒤 대선을 준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2년 뒤 지선에서 자신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가게 될 경우 경남도지사는 우리가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보수 정당이 차지해야 되는 그 자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 이후 대선 그리고 그 1년 뒤에 있는 총선 그리고 또 김경수 전 지사가 마지막 2032년 또 대선 차차기를 노리게 될 경우 그때는 대선과 총선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상황들까지 우리가 계속 불리하게 갈 수 있는 첫 번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정치공학적으로 따졌을 때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좀 지적을 했고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결심을 했고 이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현실로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우리 보수 정치는 다시 또 시작하면서 지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지를 좀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새롭게 대변인이 되셨으니까 목소리 한번 더 들어봤고요. 일단은 당원 게시판 국민의힘의 그 반대 댓글,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 댓글이 정도가 이렇다는 걸 당 지도부 몇 분 통해서 좀 더 들어봤습니다.